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올린 이후로도 또 올라가가지고 일봉이 엄청난 자리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서 아래 꼬리에 리테스트를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고점에 다다르는 그런 상태가 됐고 거의 다 왔어요. 정말 신고점을 뚫기 위해서 이 저항을 한번 지금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가로선을 여기에 저항으로 딱 올려놓으면, 다시 여기로 딱 올려놓으면 지금 여기 저항을 딱 맞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저항을 맞았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항을 일단 맞으면 보통 돌파를 결국은 하긴 하는데 조정이 좀 세게 이렇게 나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살살 나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조정이 왔고 두 번째 시도만에 돌파를 하던가 아니면 또 이제 조정을 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던가.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는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 여기에서 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 안에는 아마 신고점을 뚫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문제는 얘가 급하게 급하게 이제 조정을 만약에 주잖아요. 그럼 그래도 아마 앞으로는 도미가 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다시 60%를 뚫었잖아요. 이거 지금 처음 60% 뚫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 상단의 추세선들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건 아마 향후 도미가 65라든지 아니면 70대라든지 이런 데를 갈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우선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내가 손절이 좀 나더라도 롱을 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고점에서 첫 저항은 제가 좀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숏을 좀 노려보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먹으신 분들은 익절을 조금씩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롱으로 언제쯤 바꿀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지구 숏을 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숏을, 근데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선물방에서 마지막 타겟을 여기로 잡은 거거든요. 그죠? 이 부분에서 조정이 올 거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다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를 계속 롱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 당분간은 제가 계속 롱만 보는 이유가 손절이 나도 이렇게 롱으로 손절이 나야지 조금 잃고 많이 버는 구조로 지금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선물을 만약에 숏으로 치면 제가 언제 이걸 많이 겪었냐, 요 2020년 말에 제가 이걸 굉장히 겪었어요. 근데 이때도 보면 조정이 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파 때도 조정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돌파를 할 때는 얘가 자리를 안 줍니다. 그래서 롱을 그냥 타고 있는 게 나아요. 손절이 좀 되더라도, 만약에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면 물론 어제 이제 수위 같은 애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폭이 큰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언제 이게 가다가 이렇게 꺾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꺾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가다가 주춤 할 때 비트는 여기서 주춤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도미넌스가 오르는 장세는 보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비트코인을 꾸준히 들고 가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그런 강조를 드렸고, 저희 멤버십에서도 제가 비트코인은 아직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넘는 시점이 왔는데, 여기 위에는 이제 1억 400이죠. 1억 480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지 사실 저는 2억 되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움직임에서 사실 추세는 애진작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하는 사람과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의 싸움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점을 뚫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큰 테두리에서 이런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7개월간 횡보하게 움직임이 있은 다음에 강세장이 가능하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횡보가 길면 길수록 올라갈 지점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렇게까지 가파르게 오를지는 모르겠고, 지금 보시면 2025년에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아예 막 무슨 28만 달러까지 빠르게 오른다라고 하는데, 제가 목표가를 20만 달러대를 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보다는 이러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좀 알트도 더 재밌는 장세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형태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형태를 만들면 타점이 15만이 되지만 이러한 형태로 본다면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뭐가 됐든 간에 15만을 가든 20만을 가든 뭐 더 가든 엄청나게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미그놀렛님의 관점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좀 심리적인 부분을 되게 좀 많이 온체인을 쓰면서도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보시면 페이지 2에서 나타나는 게 기존 사이클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신호들이 있을 거다. 이제 그게 이제 바이낸스에 대한 선물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게 우리가 보면은 뭐 기회가 있었다, 횡보 구간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거 보면 요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간대에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뜨고 아시아의 시간대에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없어진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둘 다 과열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주도가 일어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의 출소 이후에 재밌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시즌은 9월 29일 날 출소했고요.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 이런 아시아 타임에서의 개입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움직임이 재밌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흥미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 여전히 사이클대로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구나. 결국 10월은 옥토버의 상황이 맞았고, 물론 알트가 오진 않았다. 그러나 10월 달의 캔들을 보면 뭐 아직까지 마감이 된 건 아니지만 엄청난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1월은 그러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보세요. 여기가 10월 캔들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17년도의 장세를 한번 볼까요? 17년도를 보면은 자, 여기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된 다음에 음봉 띄우고 4, 5, 6, 7, 8, 9 이렇게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6개월 정도의 양봉이 뛰면, 보세요. 여기선 7개월이었는데 한 6개월 정도가 더 뜨면은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9, 10, 11, 12, 1, 2, 한 2월 정도까지 양봉 뜨면 3월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중간에 조정을 한번 띄고 가면 그 다음부터 17년처럼 또 연속적인 봉을 또 이런 식으로 띄우면서 더 길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와이즈 CIO가 매트 오건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달러 붕괴 없이도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도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원래는 17만 달러 정도를 목표가로 봤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좀 이상해. 너무 안 가요. 비트코인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오래 횡보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오래 행보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코앞에 왔다. 폴리마켓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점점점 그냥 높아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미국 대선이 코앞에 나가왔고, 트럼프가 되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다만 트럼프가 됐을 때 항상 강조드리는 소문의 사고 이슈에 판단하는 그런 장세들, 우리가 현물 ETF 승인 때 겪었던 거, 1월 1일 1월 달이죠. 요때 겪었던 거. 자, 요거죠, 요거. 1월 11일. 요때 겪었던 거 이후로 조정이 좀 나왔다가 이렇게 나이키로 가잖아요. 제가 나이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골파는 움직임이 살짝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5일 남았으니까 5일 동안 얘가 뭐 신고점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만약에. 그럼 트럼프 되고 이렇게 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골이 깊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알트장 올 수 있습니다. 언제랑 우리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때예요. 이때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작용을 하면 알트장이 안 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큰 골이 파지면 알트장 옵니다. 이때부터 알트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센스예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 상황이 되면 제가 또 브리핑을 또 해드리고 영상을 찍을 거니까, 텔레그램 브리핑방, 공개 브리핑방은 이제 무료거든요. 이제 거기를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요즘 관점 공유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뭔가 그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영상과 공개 브리핑방보다 나는 좀 더 떠먹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을 들어오시면 되는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유튜브 멤버십 들어오시고, 영상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 링크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도미넌스가 60%를 넘었으며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에요. 공화당은 뭐죠? 트럼프의 당이죠. 그래서 주 연기금에 비트코인 투자 검토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뭐 대학, 기업, 주 이런 데서 다 투자를 하겠다 할 거예요. 미국 정부까지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식도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여기에 올 것이며, 왜냐면 시그널이 하나씩 떴어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제 카톡을 와서, 제가 그 전부터 비트코인 계속 현물로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주식은 좀 오래 한 친구예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는 비트코인을 추종할 수 있는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ETF를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뭐 친구를 인간지표로 삼는 건 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자, 외부에서 비트코인을 볼 때 처음에 뭐부터 들어오느냐? 비트코인 현물 사면 장땡이거든요? 안 돼요, 안 산다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더 오르고 마지막 꼭지에서야 기존에 코인 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비트코인 샀다가 물려요. 그 다음부터는 뭘로 바꿔야 된다? 알트코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과정들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중요한데, 제 친구도 지금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 주식을 하던 사람인데 관련주부터 살라 그래요. 관련주부터 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현물을 사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구간들이 오면은. 그렇죠? 그제서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알트로 바꾸면 된다.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 여기로 들어올 것이고 유동성이 여기로 다 모일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럼 이게 그 다음에 폭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 침체 세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일단은 머릿속에 계속 넣고 가야 돼요. 지금 되게 좋은 거 알아요. 여러분들 되게 들떠하는 거 알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들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익절하고 엑시트 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엑시트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엑시트한 시점이 이게 만약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보통 엑시트를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자산 사이클이 일시적으로 조정이 오는 구간이라면 이 이후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넘겨야 비로소 내가 마음을 놓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최대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24년 말, 25년, 그리고 길면 26년까지는 조금 더 내가 열심히 도파민을 좀 자제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줘야 된다.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 이런 말 하면 또 잔소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또 넘어가시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블랙록 IBIT가 1일 거래량이 33억 달러를 돌파했다. 6개월 내 최대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냥 가는 거. 자, 그리고 10억 달러치의 USDT가 신규 발행하고 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의 최강자는 테더입니다. 어마어마한 놈이에요. 블랙록보다 더 벌었던 테더. 자, K33 리서치. 비트코인 안정적인 지표와 함께 사상 최고가를 근접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든든 국밥이라 했잖아요. 제가 그냥 국밥입니다. 국밥에 의심을 하지 마세요. 국밥에 자꾸 여러분들 요즘 그런 얘기 나오죠. 국밥이 8,000원이고 10,000원이면은 얘가 가성비가 맞아? 든든한 건 여전합니다. 앞에 뭘 붙여야 됩니까? 든든 국밥. 이게 당분간 먹을 것이다. 비트코인.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후에 또 시간이 된다면 영상을 찍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지인들이 혹여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여러분들에게 너 왜 비트코인 이렇게 잘해? 코인 너 언제 이렇게 고수됐어?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나 끝판대장 유튜브 좀 보니까 늘던데? 좋던데? 하면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10만까지 찍는 그날까지 오늘도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